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사질토 집안의 하천을 횡단하는 장대교의 현장 타설말뚝 기초를 적용 시 장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질문 요지와 질문 조건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질문 조건은 밑줄을 친다.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을 밑줄을 치면 질문 조건 1번 사질토 집안, 요게 이제 질문 조건이고요. 쭉 가서 이제 장대교 현장타설 말뚝 기초 적용 시 요게 이제 2번이 되겠죠. 질문 요지는 장단점, 요거를 1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 이걸 2번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질문 요지와 질문 조건을 나눠서 쓴다. 즉 우리가 얘기하면 질문 조건이 무엇이냐 하고요. 질문 요지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조건에 대한 부분은 보통 1페이지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1페이지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사질토 집안이 있으면 사질토 집안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있겠죠. 특수성. 예를 들면 투수계수가 크니까 물이 잘 빠진다. 그러니까 일수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콘크리트를 수정 타설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몰탈의 유출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질토 집안의 어떤 특수성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질문 조건에. 적용에 대한 부분은 뭘 얘기 꺼낼 수 있다? 적용,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적용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은 항목과 세부 내용을 쓸 수 있고요. 또는요, 적용, 절차.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질문 조건은 1페이지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시험 문제 현장 타설 말뚝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을 쓰라는 게 아니라 사질토 집안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질토 집안의 특수성이나 적용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장단점과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먼저 종류가 먼저 나오고요. 종류별 장단점이나 종류별 유의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류를 얘기하고 어떤 공법을 특정해서 특정 공법에 대한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꺼낼 수도 있어요.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요 단점에 대한 항목이 우리 사질토 집안에서 뭘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공벽이 붕괴가 되기 쉬워요. 붕괴. 왜 그러냐면 공벽이 자립성이 떨어지죠. 사질토는 점착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 마찰각으로 이제 전단 저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다? 느슨하고 포화된 데에서는 그 자립력이 떨어져서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상 누각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벽 붕괴에 대한 문제가 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일수현상. 아무래도 투수계수가 크니까 쭉쭉 물이 빠져나가겠죠. 안정익이 빠져나가는 현상, 일수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허물어지다가 말고 완전히 허물어지다가 말고 약간 허물어지다가 멈췄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공벽 현상. 자, 공벽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굴착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굴착 저면에서 피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압수 때문에 공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피압수.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접적인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몰탈 유출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품질이 또 저하될 수 있어요. 수중 콘크리트의 품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꺼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기타 등등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고요. 시공시 유의사항은 이 단점에 대한 시공시 유의할 점을 쓰는 거죠. 즉 이 시공 주안점, 시공의 주안점을 어떻게 쓴다? 이 밑에 있는 단점의 항목별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공 순서별로 쓸 수도 있고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 중, 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단점이라는 것을 사질토에서 얘기하고 그 단점에 대한 항목별로 어떤 대책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대책 중에서 이런 사질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공벽이 붕괴되고 일수 현상이 생기니까 어떤 부분을 쓸 수 있냐면 희생강관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희생강관을 쓸 수도 있는데 희생강관은 어떤 게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실무상 개선책. 자, 시선강관을 쓸 때 자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강관을 쓸 거고요. 하나는요. 원형강관. 하나는 이제 파형강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형강관. 그러면 원형강관하고 파형강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면 하나는 이제 파형강관은
요철이 단면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주면 마찰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저하된다. 원형 강간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도가 낮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주면 마찰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실무상의 개선책은 뭐냐면 희생 강간을 원형 강간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 우리 파형 강간으로 쓰면은 더 주면 마찰력에 대한 어떤 지지 효과가 더 크겠다. 이런 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일수 현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수 현상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유출 방지제나 유출 방지제 또는 이제 점토 등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커요. 근데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톱밥을 썼다. 톱밥은 이거는 산업 부산물이죠. 쓰레기예요. 버리는 거라고요. 톱밥을 뭐 재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 부산물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다? 경제성도 확보하고 어떤 시공성도 증대시켰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법을 이런 공법을 썼다라는 게 어떤 그 차별화 아이템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단순 경험 사례죠. 그런데 공법에 대해서 적용할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다. 또는 이런 개선을 해서 이런 효과를 봤다라는 것들이 차별화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실무상 개선책.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왼쪽에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내용을 보시니까 1페이지에 말뚝의 종류, 그 다음에 시공 여건의 뭐 분석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질문 조건이 사질토 집안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적용성에 대한 검토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질문 조건이 1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질문 조건은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막 쓰면은 우리가 사질토 집안이 아니라 일반 현장 타살 말뚝의 장단점과 시공시 주의사항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신 그 사질토 집안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서 어떤 출제의 뜻을 받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답안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 뭘 쓴다? 즉 질문 조건이 사질토 집안의 특수성이나 적용시 고려사항 또는 적용 절차 이런 얘기를 쓴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이 장단점은 뭐에 집중한다? 사질토 집안에 대한 단점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한 관리 항목이 나오죠. 따라서 사질토 집안에서의 단점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 나왔던 공벽 붕괴 일수 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어떤 피압수 또는 이게 공벽이 아니라 이제 병목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시고요. 그러면 시공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항목이 나왔어요. 즉 관리 항목이 나왔다면은 관리 항목을 표로 만들어서 일수 현상은 어떻게 하고 공격 붕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시공 관리 내용을 세부 내용을 써야 되겠죠. 세부 내용.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시공 전중후가 아니고 뭐예요? 관리 항목별 즉 단점별로 쓰시는 게 조금 더 문제를 존중하는 것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이 답안을 보시면 이제 그 스페이서 얘기가 나왔어요. 실은 이거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철근 공상 문제는 사질 집안하고는 좀 개연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철근 공상에 대한 부분은 밑에 슬라임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철근 우리가 케이싱을 인발해서 사용할 때 그런 부분에서 케이싱과 철근의 병 마찰로 어떤 그 철근이 부상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사질 집안하고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다? 사질토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질토 집안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꺼내십니다. 공벽붕괴가 잘 생기니까 희생강간을 많이 쓰는데 희생강간을 원형강간을 많이 쓰는데 주름관이 더 낫다. 아니면 일수현상도 많이 생기는데 그냥 일수현상을 안정제 같은 거나 어떤 그 점토 같은 걸 사용하는 것보다 톱밥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경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디다 집중한다? 사질토 집안.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질문 조건인 사질토 집안이란 이 얘기가 빠진 채, 즉 예를 들자면 현장 타살 말뚝 기초의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그대로 쓰셨다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는 사질토 집안에서의 어떤 특수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다라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질문 조건과 질문 요지를 나눈 다음에
질문 조건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생각하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사질토 집안에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푸십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